안녕하십니까. 민법 총칙 강의를 맡은 박종문입니다. 민법 총칙은 민법의 기초이며 더 나아가서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법 총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는 어떤 법이든지 제대로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총칙을 각종 시험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공사공단 승진시험, 그리고 사법시험 등 각종의 고시, 또 법무사,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자격시험에 두루두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 민법 총칙 강의를 공무원, 공사공단 승진시험과 각종의 자격시험 등을 대비한 맞춤 강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민법 총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민법이 어떤 법인지, 민법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교재에는 제일 첫머리에 민법 서론이라는 제목하에 민법이 어떤 법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민법이 어떤 법인지, 민법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교재에 보면 제일 먼저 시민사회법,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법 이란 제목하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민법은 사인의 일상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적인 생활관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재산관계와 신분관계입니다. 민법 학자들은 보통 사람을 두 가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 보존의 본능 이고요. 또 하나는 종족 보존의 본능입니다. 자기 보존, 자기의 일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식주 문제는 재화 내지 재산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람들은 종족 보존의 본능에 의해서 남녀간에 혼인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친자관계를 이루면서 가족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관계를 신분관계라고 그래요. 달리 가족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관계는 재산관계와 신분관계 두 가지로 크게 대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이라는 것은 보통 공인의 상대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만은, 본 교재에 보면 이를 시민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사인은 우리들과 같이 이 육신을 가지고 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자연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 관에서는 저 뒤에 넘어가서 권리 주체에서 자연인, 법인, 구체적인 설명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민법의 의의, 그 개념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실질적 의의 민법, 그리고 또 하나는 형식적 의의 민법입니다. 이렇게 민법의 뜻을 두 가지로 다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형식적 의의 민법부터 말씀드리죠. 민법의 뜻을 형식적으로 말한다면 이 민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법전, 즉 민법전, 요거 하나만을 말을 해요. 우리나라의 민법전은 1958년도에 제정됐어요. 시행은 1960년부터이죠. 그리고 이 민법전은 지금까지 한 30여 차례 이상 개정이 되었는데, 민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약 70년 가까이 되는군요. 그동안 한 30여 차례 걸친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개정은 민법전의 내용을 일부 수정, 증보 또는 삭제하는 일부 개정이었어요. 아직까지 전면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으로 해갖고 총 5편으로 되어 있고요. 법조문수는 1118개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민법전의 조문수를 1118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민법전은 58년도에 시정되고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그 후 뭐 30차례 이상 개정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개정을 거치면서 이 조문의 증감 변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개정 기술상 중간중간 일부 규정을 삭제하기도 하고 수정하고 또 증보 보완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조는 그대로 1118조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와 같은 민법전 요거 딱 하나만을 형식적 민법이라고 합니다만은, 민법의 뜻을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사인의 일상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을 해요. 총체. 그 많은 법을 이렇게 통틀어서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 민법에는 어떤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냐면, 여기에는 형식적 민법이라고 하는 민법전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민법전 이외에 기타 다수의 법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 실질적 의의 민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것이다마는, 이는 민법의 법원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 법원이라고 할 때 법원은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성문법, 불문법. 그러니까 성문법만이 법인 것이 아니고 불문법도 포함되죠. 여기는 어떤 법들이 있을까? 보통 민사특별법이라 일컫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 등등 수십 개의 법이 있고요. 민사부속법률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공법 중에도 일부 민사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법 중 민사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고,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도 민사에 관한 것은 다 민법의 법원, 실질적 민법에 해당되며, 불문법인 관습법, 판례법, 조리도 포함이 돼요. 다만 미리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치의 국가, 달리 대륙법 법계 국가라고 하는데,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판례는 법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예요. 일부 판례도 법이다 라고 긍정하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이를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따르면 일단 판례는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포함해서 실질적 민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도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쪽 좌측에 있는 큰 원을 실질적 민법, 우측에 있는 작은 원을 형식적 민법이라 한다면,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은 이렇게 상당 부분이 일치하지만 또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 민법이라고 할 때는 민법전을 말한다겠죠. 이 민법전의 일부 내용을 보면 실제로 가만히 보면 그건 민법이라고 보기보다는 공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부 내용은 실질적 민법에서 이렇게 제외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제외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 민법 총칙에 보면 법인의 이사, 감사, 청산인 등이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과태료 처분하는 처벌 규정이 있어요. 이건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개인을 처벌하는 것으로서, 이건 실질적으로 본다면 민법이라고 보기보다는 공법으로 묻는 것이 옳아요. 채권법에 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갖고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이행시킬 수 있는 강제 이행의 절차나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민사 집행법에서는 강제 집행이라고 해요. 바로 이것은 민법 채권법의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민사 집행법과 같은 공법으로 보는 것이 옳아요. 이렇게 민법전의 일부 내용 중에서 공법으로 볼 수 있는 몇몇 개 규정들은 실질적 민법에서 제외가 되고요. 반면에 실적 민법에는 민법전의 대부분 내용이 포함되지만 그 밖에 아주 많은 법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실질 민법은 대단히 넓은 아주 광범위한 개념이고, 형식적 민법은 비교적 협소한 개념인데, 형식적 민법은, 즉 민법전은 대부분 실질적 민법에 포함되나 일부 제외된다. 따라서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살펴볼 것은 민법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은 어떤 성격의 법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까요?
우리 교재에 보면 민법의 성격을 네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네요. 첫째 민법은 사법이다. 두 번째 민법은 일반 사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 민법은 실체법이다. 그리고 민법은 행위규범이며 동시에 재판규범이다라고 민법의 성격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이미 웬만큼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간단하게 짚어만 보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법은 사법인데, 사법은 공법의 상대가 되는 그런 성격의 법을 말하죠. 민법이나 상법이나 어음법, 수표법 등은 사법이고, 헌법이나 형법, 행정법,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은 공법이고,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잖아요. 책에는 공사법 구별에 관한 설명을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참고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자면, 과거에는 법을 공사법,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했었는데, 20세기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법을 공법과 사법 두 개만이 아니고 제3의 법 영역인 사회법이라는 영역을 또 하나 인정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이를 달리 사회권이라고 하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서 각종의 사회보장법이나 또는 노동법, 경제법 등을 사회법이라는 분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공사법의 중간법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민법은 일반 사법에 해당되는데, 일반법은 이 특별법의 상대가 되는 성격의 법을 말하는 거죠. 같은 사법이라 하더라도 민법은 일반 사법이고, 이와 달리 상법은 특별사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일반법인 민법은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관계에 두루두루 적용되지만, 상법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상인의 상행위에만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이 상인 그리고 상행위에 대해서는 상법에 그 개념 규정이 있는데, 일단 이런 상법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민법과는 그 적용 범위의 차이가 있어요.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법도 경우에 따라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이 상행위 내지 상거래를 할 때 상인과 상인, A라는 상인과 B라는 상인이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A는 상인인데 B는 상인이 아닌 비상인일 때, 그런 거래도 상행이라고 형행에 포함됩니다. 그런 경우는 상인이 아닌 자가 상인과 거래할 때에는 역시 이 상행위에 해당돼서 이런 행위를
일방적 상행위. 양당사자가 모두 상행이면 쌍방적 상행위라고 그래요. 상법은 쌍방적 상행위만이 아니고 일방적 상행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에 일반 시민도 상인과 거래할 때는 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많은 보험에 들으셨죠? 그 보험에서는 상인이에요. 이에 가입하신 여러분들은 상인이 아니시라 하더라도 상법에 해당되는 보험업법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일반법, 특별법 구별의 실익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충돌할 때는 이 특별법이 우선 적용입니다. 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거기에 소개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실체법에 해당됩니다. 이 실체법은 절차법에 상대가 되는 성격의 법을 말을 해요. 실체법이라 함은 권리와 의무의 실체,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을 말을 해요. 우리 민법절에 보면 대부분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실체 규정이에요. 민법 제2편 물권과 3편 채권법은 재산관계를 규정한 재산법이고 4편 친족과 5편 상속은 신분관계를 규정한 신분법으로서 물권, 채권은 재산권, 친족 상속은 신분권,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들이 점철되어 있어요. 절차법은 실체법에 정한 권리를 실현하거나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서 대표적인 절차법으로 민사소송법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민법은 국민들이 일정한 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행위범이에요. 국민을 달리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대부분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민법에 위배하지 않게끔 해야 되며, 또한 민법은 법관에게 재판의 기준을 제공한 재판규범의 성격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민법의 기준에 따라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그에 관한 재판의 기준을 제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민법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나눠봤는데 한 말씀 덧붙인다면 지금 소개한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은 전부 다 민법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성격인 것은 아니에요. 민법만 사법인 것이 아니고 상법, 어법, 수표법 등도 사법이고요. 민법만 실체법인 것이 아닙니다. 상법, 어법, 수표법, 헌법, 형법, 행정법, 실체법이고요. 민법만 행위규범이고 재판규범인 것이 아니라 민상법, 헌법, 형법, 행정법 또한 행위규범이고 재판규범이에요. 그렇지만 이 중에서 오직 민법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성격이라면 바로 일반사법이다라는 겁니다. 민법만이 일반사법이지 결코 민법 이외에 일반사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이 어떤 법이냐 라고 물었을 때 한마디로 답을 한다면 바로 일반사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민법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